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더러운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거나 지금 뭔가를 먹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전 남자이고 어제가 제 생일이어서 이제 막 24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술을 마시면서 보냈죠. 클럽에서의 금요일, 그리고 술집, 그리고 어제 친구 집에서. 월요일 아침에 술에 찌는 채 일어났습니다. 버스 2대를 갈아타고 출근해야 하는데 숙취가 없는 날에도 계속 멈춰서 있으면 속이 안 좋아집니다. 나는 버스 타는 걸 싫어해서 차로 가는 것도 생각했지만 기름값을 절약하고 숙취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게 제 큰 실수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술 기운이 올라왔지만 버스를 탄 게 처음도 아니었고 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 50에서 60세 정도 되는 한 남성에 대해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자리를 바꿔 앉았고 옷이 엄청 더러운 걸 보아 노숙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는 더러운 버스 바닥에 손가락을 문지르며 갑자기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핥으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이가 거의 다 빠져서 기괴한 모습이었죠. 그 장면 때문인지 숙취가 더욱 심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그 기괴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는 더 나아가 바닥에 있는 먼지와 작은 쓰레기들을 골라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버스 뒷좌석에 올라타서 껄껄껄 웃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기로 결심했지만 목적지를 지나쳐서 내릴까봐 가끔 눈을 떠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내릴 정류장이 거의 다 와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상대로 그의 몸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옆에 서 있는 동안 속이 울렁거려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마침내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버스의 쓰레기통으로 가서 빈 포장지와 플라스틱 커피컵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계단에서 토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먹고 마셨던 걸 거의 토해버렸고 앞에 있던 노숙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그 남자는 버스 바닥에 엎드린 채 내가 토한 걸 열심히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비비고 손가락을 핥고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그 몇 초가 지나고 쇼핑몰 앞 정류장에 내려서 최대한 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30분 동안 변기를 잡고 토를 했고 상사에게 전화해서 늦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숙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2번 다시는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술 마시고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이상한 남자와 마주쳤고 버스 바닥에 내 토사물을 핥는 그의 모습은 영원히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제가 10살 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델라웨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친척 모두가 가까이 살았고 처음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곳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 5학년을 마쳤고 6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전에도 학교에 통학할 때 버스를 탔기 때문에 이사를 한 후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6학년이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학교에 만족했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대부분은 그렇죠. 어쨌든 가을 어느 날 저는 방과 후에 정류장에 내렸고 버스 뒤에 서 있던 짙은 녹색 차량에 탄 남자가 큰 길에서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때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따라 그의 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었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으며 제가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했고 저는 뭐라고 하셨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더니 나랑 하고 싶니?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나쁜 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돌아서서 이웃집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일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몽타주를 그리기 위해 저를 불러 부모님과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의 특징이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아서 부모님과 저는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한 외설적인 성희롱으로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긴장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치욕적인 질문 공세를 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저는 버스에서 내렸고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음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짙은 녹색 차를 타고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멍하니 손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차량 번호를 외웠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적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몇 번이고 속으로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경찰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20분 정도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사는 남자였고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수상한 남자가 제가 버스에 타고 버스에 내리기까지 얼마나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지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소아 변태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스쿨버스를 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집 근처에서 버스에 내렸는데 정류장은 저희 집과 조금 떨어진 교차로 너머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큰 마을이 아닙니다. 집이 7채 정도밖에 없었고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버스에서 내리고 집으로 향해 걷고 있을 때 흰색 밴이 버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밴은 썬팅이 아주 짙어서 안에 누가 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쯤 버스는 떠났고 버스가 떠나자 밴은 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신매매라든지 혹시 무서운 사건에 휘말릴까봐 무서웠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차가 멈추는 걸 보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저는 밴에서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이웃 잔디밭을 뛰어서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경찰이 알 수 있도록 위험신호 앱을 켰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서 안전한 곳에서 10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상한 차량이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밴이 떠났고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를 인터뷰했고 마을 곳곳에서 그 차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차와 관련된 실종 사건도 몇 건 있었다고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1년 정도 지났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다행입니다. 밴에 탔던 수상한 놈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 일은 제가 20대 초반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쇼핑몰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주말에 다른 쇼핑몰에 있는 가게에 도와주러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환승할 필요가 없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능한 한 빨리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는 아주 평범했고 저는 이동 중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조금 더 시골 동네로 접어들었고 곳곳에 쓰레기, 버려진 건물, 집, 자동차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동네를 지나 쇼핑몰이 있는 동네로 가고 있을 때쯤 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탔는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내리는 문 앞에서 기둥을 잡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내릴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누군가 내리려고 부저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때 한 사람이 저를 붙잡고 버스에서 내리도록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즉시 버스 기둥을 움켜쥐었고
낯선 사람과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반사신경이 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누군가의 팔에 이끌려 버스에서 강제로 하차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흰색 나시에 청바지, 흰색 테니스화를 신은 키 큰 남자가 버스 뒤에서 내 팔을 잡고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내 팔을 움켜쥐었고 저는 겨우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움켜쥐고 있는 팔에 제 지갑이 달려 있었고 저는 실제로 그에게 지갑을 흔들어 그가 손을 놓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제 지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제 허리를 잡고 다시 버스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 끌어내리려 했던 놈이 예상보다 저항이 거세자 결국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쳤고 문이 닫힌 후 저를 구해준 남자가 그 동네에 끌려가면 넌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꽤나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운전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에 다른 쇼핑몰에서 근무했던 기억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을 때 침대 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납치될 뻔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르고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저를 구해준 그 친절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거나 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됩니다. 제 팔을 잡아 끌어 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했던 이상한 남자, 경찰에 붙잡혀가라.